엄마, 장례식은 3일장으로 하고 장지는 공원 묘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제일 싸거든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내 자식들이 내 장례식을 의논하고 있었어요. 병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죠. 엄마 통장에 얼마나 있대? 1억 정도. 집 한 돈에서 요양원비 내고 남은 거. 그럼 그거로 장례비 내고 남은 건 7등분. 당연하지 우리가 그동안 엄마 때문에 쓴 돈 생각하면 나는 침대에 누워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지만 더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내 장례식을, 내 재산을, 심전도 기계의 삐 소리만 차갑게 울렸어요. 의사가 말했었죠. 보호자분들 각오하세요.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그 말을 들은 자식들이 복도에서 유산을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가족인가요? 80년, 아니 85년을 살았습니다. 7명의 자식을 낳아 키웠죠. 평생을 바쳤어요. 내 모든 것을. 그런데 돌아온 건 냉담함이었어요. 배신이었어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어쩌면 당신도 이런 미래를 맞이할지 모르니까요. 사실 오프닝으로 보여드린 장면은 끝 부분이에요. 진짜 시작은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엄마, 집 팔았어요. 그 말을 들은 게 2년 전이에요. 요양원에 온 지 1년쯤 됐을 때 칠남매가 함께 찾아왔어요. 평소엔 돌아가며 오는데 이번엔 다 같이. 뭔가 이상했죠. 회의라도 한 듯. 표정들이 다 비슷했어요. 딱딱하고 차갑고. 큰아들 민호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우리가 의논한 게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자식들이 의논했다는 말은 항상 나쁜 소식의 전조였거든요. 엄마 집 팔았어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엄마가 요양원 가시니까 빈집 관리할 사람도 없고 유지비도 매달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논해서 팔았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 허락도 없이? 둘째 지영이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엄마는 요양원에 계시니까 집이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나오실 일도 없고요. 나오실 일도 없다고? 그 말이 가장 아팠어요. 너는 이제 나가서 살 일이 없다. 여기서 죽을 거다. 그런 의미였으니까요. 그래도 그건 내 집이야. 너희 아버지랑 50년을 산 집이라고. 너희들을 키운 집이라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 온몸이 떨렸죠. 셋째 준서가 서류를 꺼냈어요. 엄마,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엄마 명의니까 형식적으로 필요해서요. 이미 팔았다고? 네, 계약했어요. 이번 달 말까지 비워야 해요. 나는 그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공중에서 흩날렸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그 집은 못 팔아. 넷째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요양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이에요. 우리가 7명이 나눠서 내도 한 사람당 30만 원씩이에요. 그게 매달 나간다고요. 1년이면 360만 원이에요. 나는 나가겠어. 집에 갈 거야. 다섯째 세미가 비웃듯 말했어요. 엄마, 혼자 어떻게 살아요? 밥도 제대로 못 하시잖아요. 화장실도 혼자 못 가시고.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여섯째 태양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 집 팔아서 나온 돈으로 요양원비 5년은 낼 수 있어요. 그 정도면 충분하죠. 5년. 5년이면 충분하다고. 그 다음에는 5년 뒤에 돈 떨어지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데? 막내 은비만 울고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저는 반대했어요. 그럼 너라도 막아줄 수 있었잖아. 저 혼자 힘으로는. 오빠들, 언니들이 다 찬성해서 민호가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엄마 사인 안 하시면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엄마가 판단 능력이 없다고 법원에 신청하면 되거든요. 뭐라고? 치매 진단서 받아서 후견인 지정받으면 우리가 엄마 재산 관리할 수 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내 자식들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겠다고 지영이가 말했어요. 엄마, 쉽게 하세요. 그냥 여기 사인하시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세요? 고집. 내 집을 지키려는 게 고집이라고. 나는 펜을 집어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자식들은 서류를 챙겨서 나갔어요. 그럼 엄마 다음에 봬요. 집 비우는 거 처리하느라 바빠서요.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은비만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문이 닫혔어요.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눈물만 흘렀죠. 그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어요. 신혼 때 월세방에서 시작했어요. 방 하나, 부엌 하나. 그게 전부였죠. 남편은 막노동을 했어요. 나는 남의 집 청소를 했고요. 돈을 모았어요. 한 푼, 두 푼. 밥을 굶으면서 옷을 기워 입으면서 10년 만에 작은 집을 샀어요. 전세가 아니라 내 집.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여보,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남편도 울었어요. 고생했소, 당신. 그 집에서 7남매를 키웠어요. 좁았지만 행복했어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집.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하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밤 11시에 막내를 재우고 빨래를 돌리고 그 모든 기억이 그 집에 있었어요. 남편이 쓰러졌을 때도 그 집이었어요. 여보, 미안하오. 먼저 가서. 안 돼요. 가지 마세요. 남편은 내 손을 잡고 떠났어요. 그 집 안방에서 장례 후에 너무 외로웠어요. 하지만 그 집이 있어서 버텼어요. 여보가 여기 있어. 아이들의 기억이 여기 있어. 벽에는 아이들 키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민호 7살 120cm. 지영이 10살 135cm. 마루에는 은비가 넘어져서 생긴 흠집이 있었어요. 부엌 타일은 준서가 깨뜨린 곳을 시멘트로 때운 자국이. 그 모든 게 내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자식들은 그냥 빈집이라고 했어요. 집을 판 후 한 달이 지났어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명절이 왔어요. 추석이었죠. 요양원 다른 할머니들은 자식들이 데리러 왔어요. 할머니, 집 가세요. 가족들이 기다려요. 나는 혼자 남았어요.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민호한테서 엄마,
추석 잘 보내세요. 너희는 안 와? 에이, 엄마. 우리도 바빠요. 명절에 차 막히잖아요. 다음에 갈게요. 끊었어요. 지영이한테 전화했어요. 지영아, 엄마, 저 지금 친정 와 있어요. 전 남편이 애들 데리고 와서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준서한테도, 수진이한테도, 세미한테도, 태양이한테도 전화했어요. 다들 바빴어요. 은비만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저도 가고 싶은데, 오빠들, 언니들이 가지 말래요. 엄마 보면 눈치 보인다고.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나는 왜 혼자지? 식당에서 직원이 밥을 가져왔어요. 할머니, 진지 드세요. 송편, 갈비찜, 나물. 명절 음식이 차려진 상. 혼자 먹었어요. 송편을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목이 막혔어요. 눈물이 떨어졌어요. 송편 위에 내가 만들어준 송편.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는데 75번째 생일날이었어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문자만 왔어요. 엄마 생신 축하해요. 건강하세요. 민호. 생신 축하드려요. 용돈 계좌에 넣었어요. 지영. 엄마 생신이었네요. 축하해요. 준서. 계좌를 확인했어요. 10만 원. 각자 10만 원씩 보냈더군요. 70만 원. 칠남매가 보낸 돈이 이게 내 75년 인생의 값이구나. 간호사가 케이크를 가져왔어요. 할머니 생신이시죠? 요양원에서 준비했어요. 작은 케이크, 초 하나, 호마이너스하고 불어서 껐어요. 소원을 빌었죠. 제발 자식들이 한 번만이라도 와줬으면.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케이크를 혼자 먹었어요. 달았지만 쓴맛이 났어요. 집한 돈 1억이 있었어요. 하지만 요양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 1년이면 2,400만 원. 계산을 해봤어요. 4년이면 다 떨어져요. 어느 날 민호가 찾아왔어요. 혼자서 엄마, 내가 사업 좀 하려고 하는데 3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지난번에 준서한테 사업 자금 빌려줬다가 날린 거 잊었니? 나는 준서 형이랑 달라요. 확실한 거예요. 6개월 안에 갚을게요. 민호야, 그 돈은 엄마 요양원비인데. 엄마, 나 성공하면 요양원비 평생 댈게요. 믿어봐요. 결국 줬어요. 3천만 원. 엄마, 사업이 안 됐어요. 미안해요. 전화만 한 통이었어요. 얼굴도 안 보이더군요. 그 뒤로 민호는 1년 동안 안 왔어요. 지영이도 왔어요. 엄마, 제 딸이 유학 가려고 하는데 학비가 좀 부족해서요. 1,000만 원만. 지영아, 엄마 돈 얼마 안 남았어. 엄마, 손주 교육이에요. 엄마 손주 잘 되는 거 싫어요? 또 줬어요. 준서도 왔어요. 엄마, 빚 톡톡 들어와서 500만 원만. 수진이도, 세미도, 태양이도 하나씩 이유를 대며 돈을 가져갔어요. 1년 만에 5천만 원이 사라졌어요. 남은 돈은 5천만 원. 요양원비 2년치밖에 안 남았어요. 어느 날 병원에 검사하러 갔어요. 복도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데 저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익숙한 목소리들.
민호, 지영, 준서 숨어서 들었어요. 요양원비가 2년치밖에 안 남았대. 엄마가 계속 돈을 빌려줘서 에휴, 우리한테 준 돈도 못 받는데 왜 자꾸 빌려주고 그래. 그게 엄마 성격이잖아. 자식들이 달라면 다 주는. 2년 뒤에는 어떻게 하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요양원 있잖아. 거기로 옮기면 되지. 거기 별로잖아. 엄마 가시면 불편하실 텐데. 어쩔 수 없잖아. 우리가 계속 돈 댈 수는 없고, 그래도 엄마인데, 엄마 하지 마. 우리도 살아야 돼. 애들 키워야 되고, 대출금 갚아야 되고, 2년 뒤면 엄마 77살이시네. 그때까지 건강하시면 다행이고.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 현실적으로 말하는 거야. 엄마가 오래 사시면 우리만 힘들잖아.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지영이가 말했어요. 사실 나도 그 생각했어.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내 자식들이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구나. 요양원이 좋은 곳은 아니었어요. 간호사들은 친절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었죠. 특히 밤 근무하는 젊은 간호조무사. 할머니, 왜 또 오줌 쌌어요? 기저귀 차고 있잖아요. 미안해요. 배가 아파서. 에휴, 진짜. 이거 치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씻겨주면서 거칠게 다뤘어요. 아야, 아프면 오줌 싸지를 말든가. 어느 날은 밥을 안 가져왔어요. 간호사님, 밥이. 할머니, 다이어트 하세요. 살쪘잖아요. 배가 고픈데요. 나중에 갖다 줄게요. 나중은 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을 굶었어요. 자식들한테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웠어요. 혹시 더 싼 요양원으로 보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참았어요. 옆방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박 할머니, 같이 산책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던 분. 장례식장에 자식들이 왔어요. 하지만 우는 사람은 없었어요. 장례 비용 얼마예요? 통장에 얼마 남았대요? 유산은 어떻게 나눠요? 돈 이야기만. 3일장도 하지 않고 바로 화장했어요. 바빠서요. 빨리 끝내야 돼요. 박 할머니는 그렇게 작은 유골함이 됐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어느 날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어요. 수술을 해야 했죠. 병원비가 500만 원.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4천만 원. 수술하고 나면 3,500만 원. 요양원비 1년 반치. 자식들한테 연락했어요. 여보세요, 민호야. 엄마가 팔이 부러져서 수술했어. 병원비가. 엄마, 나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끊었어요. 지영이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수술했는데. 엄마, 보험 있잖아요. 보험금 나오죠? 보험금은 3개월 뒤에. 그럼 그때 되면 되죠. 저 지금 바빠요. 끊었어요. 하나씩 전화했지만 다들 바빴어요. 은비만 왔어요. 엄마, 제가 50만 원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고마워, 은비야. 엄마, 미안해요. 제가 돈이 없어서. 아니야. 내 마음만으로도. 결국 내 통장에서 냈어요. 그날 밤 깁스한 팔을 보며 울었어요. 이제 1년 반이면 돈이 떨어지는구나.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준서였어요.
어느 날 준서가 왔어요. 처음으로 밝은 얼굴로. 엄마, 좋은 소식이에요. 무슨 일이니? 제가 사업에 성공했어요. 드디어 월 수입이 500만 원이에요. 정말 다행이구나. 엄마, 그래서 이제 엄마 요양원비 제가 댈게요. 가슴이 벅찼어요. 그래. 이 아이는 역시 착해. 고마워, 준서야. 엄마가. 근데 엄마, 조건이 있어요. 조건? 엄마 통장에 남은 돈. 그거 저한테 주세요. 사업 확장하려고요. 뭐라고? 엄마 요양원비는 제가 댈 거니까 엄마는 그 돈 필요 없잖아요. 저한테 주시면 사업 키워서 나중에 10배로 돌려드릴게요. 준서야, 그 돈은 엄마, 저 이번엔 진짜예요. 확실해요. 엄마도 절 믿어주세요. 결국 믿었어요. 3천만 원을 줬어요. 3개월 동안은 요양원비를 냈어요. 그런데 4개월째 엄마 미안해요. 거래처에서 돈을 안 줘서 이번 달은 못 낼 것 같아요. 준서야, 그럼 엄마는 다음 달에는 꼭 낼게요. 하지만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준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전화를 해도 안 받았어요. 결국 요양원에서 독촉이 왔어요. 할머니, 3개월치 밀렸어요. 600만 원입니다. 남은 돈은 500만 원. 부족했어요. 칠남매를 불렀어요. 전화로 엄마 요양원비가 밀렸어. 600만 원인데.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 준서가 내기로 했잖아요. 준서한테 받으세요. 준서는 연락이 안 돼. 지영이가 말했어요. 그럼 나머지 형제들이 나눠서 내야죠. 나는 제외하고요. 나는 엄마한테 이미 돈 많이 썼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저도 힘들어요. 애 대학 등록금 내야 해서. 세미가 말했어요. 저는 지금 실직 상태예요. 못 내요. 태양이가 말했어요. 형, 누나들이 먼저 내세요. 저는 막내니까. 은비가 울면서 말했어요. 저는 월급이 적어서 결국 아무도 내지 않았어요.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 국가지원 요양원으로 옮기세요. 거기는 거의 공짜예요. 그런 곳은 시설이 안 좋다면서.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계속 돈 댈 수는 없어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나는 천장만 바라봤어요. 결국 버려지는구나.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사진 몇 장. 사진 속에는 어린 자식들이 웃고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저렇게 귀여웠는데 새 요양원은 달랐어요. 방은 4인실이었어요. 비좁았죠. 화장실은 공용이었고 샤워는 일주일에 2번. 밥은 맛이 없었어요. 할머니, 이게 최선이에요.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하는 거라. 간호사는 3명밖에 없었어요. 노인은 50명이었고요. 밤에는 간호사가 1명뿐이었어요. 할머니, 밤에는 웬만하면 부르지 마세요. 혼자서 다 돌봐야 해서 힘들어요. 방 동기 할머니들은 다 똑같았어요. 자식들한테 버려진. 내 아들이 미국에 있는데 바빠서 못 온대요. 우리 딸이 의사인데 환자 봐야 해서. 우리 애들은 성공했어요. 바빠서 그렇지 날 버린 건 아니에요. 다들 자식들을 변호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버려졌다는 사실을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엄마, 저 결혼해요. 민호였어요. 48살에. 정말 축하한다, 아들. 결혼식에 오실 거죠? 당연하지. 엄마가 꼭 가야지. 근데 엄마, 부탁이 있어요. 뭔데? 결혼식에 오실 때 좋은 옷 입고 오세요. 그리고 요양원에 계신 건 말하지 마세요. 왜? 신부 측 가족들이 체면 중시하는 집안이에요. 엄마가 국가지원 요양원에 계신 거 알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축의금은 50만 원만 내주세요. 다른 형제들도 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결혼식 날, 은비가 데리러 왔어요. 옷을 새로 샀어요. 백화점에서 마지막 남은 돈으로. 결혼식장은 화려했어요. 하지만 나는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민호는 신부 부모님께 인사하느라 바빴어요. 나는 혼자 식사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엄마 다녀오세요. 신혼여행 가야 돼서 바빠요. 포옹 한 번 없이 보냈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은비가 울었어요. 엄마, 오빠가 너무하죠? 어떻게? 괜찮아. 오빠도 바쁘니까 변명해줬어요. 내 아들을. 하지만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영이가 재혼한다고 했어요. 엄마, 좋은 사람 만났어요. 이번엔 진짜예요. 그래, 잘 됐구나. 근데 엄마, 그 사람이 자기 엄마하고 살래요. 응? 그러니까 결혼하면 시어머니 모시고 살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그냥 요양원에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도 모시고 싶지만 한 집에 시어머니 둘은 힘들잖아요. 그래, 알았어. 미안해요, 엄마. 이해해 주시죠? 이해해야 했어요. 딸의 행복을 위해서. 하지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다른 집 엄마는 모시면서 나는 손주가 5명 있어요. 민호의 아들 2, 지영이의 딸 하나, 수진이의 아들 하나, 은비의 딸 하나. 어느 날 손주들을 보고 싶어서 연락했어요. 민호야, 손주들 보고 싶은데 요양원에 데려와 줄 수 있니? 엄마, 애들이 공부하느라 바빠요. 주말에는 학원 가요. 그럼 방학 때는? 방학에는 캠프 가요. 엄마, 요즘 애들이 얼마나 바쁜데요? 결국 못 만났어요. 지영이 딸은 대학생이었어요. 외할머니, 저 과제 때문에 바빠요. 나중에 갈게요. 나중은 오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은비 딸만 가끔 왔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그 아이 얼굴을 보면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만이라도 날 기억해 주겠지. 어느 날 거울을 봤어요. 낯선 사람이 있었어요. 백발이 성성하고 주름투성이 얼굴. 이게 나인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20살에 시집 와서 평생을 달렸어요. 쉴 틈 없이 7명의 자식을 낳고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부모 모시고 내 인생은 없었어요. 오직 가족을 위해서. 그런데 돌아온 건 뭐죠? 냉담함, 외면, 방치.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쓸모없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약을 모았어요. 혈압약, 당뇨약, 수면제. 한꺼번에 먹으면 편하게 갈 수 있을까? 유서를 썼어요.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엄마는 이제 가야 할 것 같구나. 더 이상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엄마를 용서해라. 서툰 엄마여서 그리고 고마웠어. 너희가 있어서 엄마는 행복했단다. 비록 마지막은 외롭지만 너희를 낳고 키운 건 후회하지 않아. 잘 살아라, 내 사랑하는 자식들아. 엄마는 너희 아버지한테 갈게. 거기서는 외롭지 않겠지.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엄마가 편지를 쓰다가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약을 손에 쥐었어요. 이제 끝내면 되는 거죠. 엄마, 문이 벌컥 열렸어요. 은비였어요. 엄마, 뭐 하세요? 은비가 달려와서 약을 빼앗았어요. 엄마, 안 돼요. 은비야, 엄마는 이제 지쳤어. 엄마, 저 있잖아요. 저는 엄마 필요해요. 은비가 울면서 나를 안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자주 올게요. 제발, 제발 이러지 마세요. 나는 은비의 품에서 울었어요. 엄마는 왜 이렇게 외로운지. 엄마, 제가 있어요. 저 있잖아요. 은비가 형제들한테 전화했어요. 오빠, 언니들, 당장 와. 엄마가 약을 먹으려고 했어.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다행히 약을 먹기 전이었죠. 칠남매가 달려왔어요. 모두 놀란 얼굴이었어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왜 그러셨어요?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잖아. 무슨 소리예요, 엄마? 지영이가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준서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저 때문이죠? 제가 돈을 안 갚아서. 수진이가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세미가 얼굴을 묻으며 울었어요. 엄마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태양이가 처음으로 많은 말을 했어요. 엄마, 제가 많이 부족했어요. 엄마한테 잘하지 못했어요. 은비는 이미 울다 지쳐 있었어요.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다 같이 이야기 좀 합시다. 제대로 병실로 옮겨졌어요. 칠남매가 내 주위에 둘러앉았어요. 민호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제가 먼저 사과할게요. 저는 정말 나쁜 아들이었어요. 그 사고 이후로 엄마를 원망했어요. 엄마가 절 너무 올감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아들을 잃을 뻔한 그 공포가. 지영이가 말했어요. 저도요, 엄마. 이혼하고 나서 엄마를 원망했어요. 엄마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자책했죠. 하지만 그건 제 선택이었어요. 엄마 탓이 아니에요. 엄마는 그저 날 사랑했던 거였어요. 준서가 목이 메었어요. 엄마, 저 진짜 쓰레기예요. 엄마 돈을 받아놓고 갚지도 않고 요양원비도 안 내고 저는 사람도 아니에요. 아니야, 준서야. 아니에요, 엄마. 저는 정말 나쁜 놈이에요. 이제라도 제대로 할게요. 엄마 요양원비 제가 책임질게요. 일을 2개 해서라도.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엄마보다 제 애들만 생각했어요. 엄마도 누군가의 소중한 엄마인데 제가 그걸 잊고 있었어요. 세미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저 실직한 거 핑계였어요. 사실은 아끼고 싶었어요. 제 돈을. 그게 더 중요했어요. 엄마보다. 미안해요. 태양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저는 막내라서 책임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저도 엄마의 아들이에요. 형, 누나들과 똑같은. 이제부터는 제 몫을 다할게요. 은비가 말했어요. 엄마, 저는 제가 엄마한테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저도 오빠, 언니들한테 떠밀려서 엄마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회의를 했어요. 가족회의. 오랜만에 칠남매가 모여서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결정한 게 있어요. 첫째, 엄마를 국가지원 요양원이 아니라 좋은 곳으로 옮겨드릴 거예요. 비용은 우리가 7등분해서 책임지기로 했어요. 민호야. 둘째, 엄마 집. 다시 살게요. 이미 팔린 집이지만 새 집주인한테 사정해 봤어요. 프리미엄 붙여서 다시 사기로 했어요. 정말? 셋째, 매주 한 명씩 돌아가면서 엄마 뵈러 갈게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요. 그리고 명절에는 무조건 다 같이 모여서 엄마 모실 거예요. 눈물이 났어요. 넷째, 지영이가 말했어요. 엄마, 제가 재혼하면 엄마도 같이 사세요. 신랑한테 말했어요. 제 엄마 모시고 살겠다고. 신랑이 찬성했어요. 준서가 말했어요. 다섯째, 저 진짜 사업 제대로 할게요. 그동안 빌린 돈 다 갚을게요. 시간 걸려도. 수진이가 말했어요. 여섯째, 손주들 데려올게요. 엄마가 손주들하고 시간 보내실 수 있게. 세미가 말했어요. 일곱째, 우리끼리 단톡방 만들었어요. 엄마 모시기 방이에요. 매일 엄마 안부 공유하고 뭐가 필요하신지 소통하기로 했어요. 태양이가 말했어요. 여덟째, 엄마 생신이랑 기일에는 성대하게 모시기로 했어요. 은비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홉째, 우리가 엄마 사랑했다는 거 매일 말로 표현하기로 했어요. 사랑해요, 엄마 이 말을. 나는 그들을 보며 울었어요. 너희들 고마워. 정말. 민호가 내 손을 잡았어요. 엄마 미안했어요. 그리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한 달 뒤 퇴원했어요. 자식들이 약속을 지켰어요. 내 집을 다시 샀어요. 문을 열었을 때 엄마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집안이 새로 단장되어 있었어요. 벽지도 새로 바르고 장판도 깔고 엄마가 편하시게 리모델링 했어요. 민호가 웃었어요. 거실에는 새 소파, 큰 TV, 안마의자까지. 엄마, 여기 앉아서 드라마 보세요. 지영이가 말했어요. 부엌은 최신식으로 바뀌었어요. 엄마, 무거운 거 들지 마세요. 저희가 할게요. 준서가 말했어요. 화장실에는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었어요. 엄마, 넘어지면 안 되니까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방에는 새 침대, 푹신한 이불. 엄마, 편하게 주무세요. 세미가 말했어요. 베란다에는 화분들이 가득했어요. 엄마가 꽃 좋아하시잖아요. 태양이가 말했어요. 오빠들, 언니들이 한 달 동안 준비했어요.
은비가 웃었어요. 나는 그 모든 걸 보며 울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칠남매가 다 모였어요. 은비가 밥을 하고 세미가 찌개를 끓이고 다 같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엄마, 진지 드세요.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한 식사 맛있었어요. 정말로. 이제 매주 누군가 와요. 월요일은 민호, 화요일은 지영이, 수요일은 준서. 엄마, 오늘은 제가 청소할게요. 엄마, 병원 가실 시간이에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엄마, 이거 드세요. 엄마 좋아하시는 거 사왔어요. 외롭지 않아요. 더 이상 손주들도 와요. 할머니, 저 시험 100점 맞았어요. 할머니, 이거 학교에서 만든 건데 드릴게요. 할머니 쿠키 구웠어요. 같이 먹어요.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해요. 준서는 정말 열심히 일해요. 새벽부터 밤까지. 엄마, 이번 달 요양원비. 아니, 이제 요양원 안 계시니까 생활비 드릴게요. 괜찮아, 준서야. 넌 내 돈 모아. 아니에요, 엄마. 제가 빌린 거 갚는 거예요. 지영이는 정말 재혼했어요. 그리고 엄마, 우리 집에 방 하나 만들었어요. 엄마 방이에요.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명절에는 정말 다 같이 모여요. 20명이 넘는 식구들이 한 집에 시끄럽고 정신없지만 행복해요. 지금 나는 85살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요. 아까 의사가 말했죠.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이제 정말 가야 할 시간인가 봐요. 자식들이 다 와 있어요. 7명 모두 울고 있어요. 엄마, 가지 마세요. 나는 그들을 하나씩 보며 말해요. 민호야, 넌 착한 아들이었어. 엄마를 원망할 만도 했는데 결국 용서해줘서 고마워. 엄마, 지영아, 이혼해서 힘들었지? 하지만 다시 일어났잖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엄마 사랑해요. 준서야, 넌 끝까지 책임을 다했어. 그걸로 충분해.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 엄마, 제가 더 잘할걸. 수진아, 넌 좋은 엄마야. 내 아이들에게 행복한 엄마가 되어줘. 내 엄마, 세미야, 넌 항상 밝았어. 그 밝음을 잃지 마. 세상은 그걸 필요로 해. 엄마, 태양아, 말수는 적지만 마음은 따뜻했어. 그걸 아니까 괜찮아. 엄마 사랑해요. 은비야, 내 막내. 넌 끝까지 엄마 곁에 있어줬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 가지 마요. 얘들아, 엄마는 이제 아빠한테 갈 거야. 오래 기다리게 했네. 엄마, 미안해. 서툰 엄마여서 너희한테 상처도 많이 줬지.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최고의 엄마였어요.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숨이 가빠요. 자식들 얼굴이 흐릿해져요. 아, 이제 끝이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마지막에 사랑받았으니까요. 용서받았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해요. 엄마, 저 멀리서 목소리가 들려요. 남편 목소리. 여보, 이리 와요. 손 잡아줄게. 여보, 따뜻한 빛이 보여요. 아, 이제 가도 되는구나. 얘들아, 사랑해.
장례식장. 칠남매가 영정 앞에 앉아 있어요. 민호가 말해요. 우리 너무 늦게 깨달았어. 그래. 엄마가 우릴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았어. 지영이가 울어요. 엄마, 미안해요. 진작 잘할걸. 준서가 말해요. 엄마가 마지막 5년. 우리 덕분에 행복하셨을까? 그랬으면 좋겠어. 수진이가 말해요. 그래도 마지막에 화해해서 다행이야.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중요했을 거야. 세미가 고개를 끄덕여요. 우리가 엄마를 다시 사랑한다고 말해줘서 엄마가 평온하게 가신 것 같아. 태양이가 말해요. 엄마, 정말 고마웠어요. 우리 엄마로 태어나줘서. 은비가 영정 사진을 쓰다듬어요. 엄마, 거기서는 편히 쉬세요. 아프지 말고. 영정 사진 속 엄마는 웃고 있어요. 환하게. 이 이야기는 한 할머니의 일생이에요. 여러분의 엄마일 수도, 할머니일 수도, 이웃일 수도 있어요. 혹은 미래의 여러분일 수도.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해요. 부모도 자식도. 하지만 중요한 건 깨닫는 거예요. 너무 늦기 전에.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이 세 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 한마디가 그분들의 하루를 밝힐 거예요. 너무 늦기 전에. 당신의 부모님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당신은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있나요? 오늘, 지금 당장 전화하세요. 내일은 너무 늦을지도 모릅니다.